남영동에서 했던 고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위례가 앉아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고 쾌적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뭐 지금 가장 불편한 게 서울 접근성이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도시들의 연식이 차가고 있고 하남도, 광교도, 판교도, 분당도 그 외 수지도 앉아있는 모습들이 정확히 중심 핵심에 앉아있는 친구들만 생활 편의성이 나오고 그 후면으로 날아가는 지역들이 다 박살이 나 있다는 걸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례가 살기 나쁘다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얘기하는 논리는 싸냐 비싸냐의 논리인 거지 도시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도시급으로 앉아있는 도시들이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골든크로스에 상권이 앉아있고 그 후면지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나는 그러한 생활의 불편함이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고요. 서울은 이렇게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사이사이의 상권들이 되게 촘촘하게 그리고 다양한 업종으로 균질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상업지도 있고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하는 것도 있고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절대 명제가 뭐다? 인구라는 정확한 추이와 그 다음에 대학교라는 그런 젊은이들의 상권과 지하철 노선이다. 만약에 위례가 진짜 이 위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방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이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건 100% 맞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위례 신사선이 뚫리면 위례 분들이 이제 강남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지금 스타필드에 모여있는 20대, 10대 친구들이 어디에서 돈을 쓸까요? 호랭이님은 지금 10대, 20대들이 위례 신사선이 뚫리면 신사동 강남을 가서 돈을 쓸 것 같습니까? 위례 스타필드에서 돈을 쓸 것 같습니까? 강남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 드리는 게 교통 편의성과 중앙 접근성이 나오게 되면 중앙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례에서 가격을 분양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좀 더 올라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성남을 오늘 이야기를 했냐면 철산이라는 친구가 가격을 증명을 해서 요즘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철산이 왜 이 가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철산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넥스트 철산이 될 넥스트 광명이 될 지역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답을 드리고 싶었던 곳들이 성남이라는 겁니다. 왜? 성남은 아직 싸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24억, 25억, 30억 있는 게 아니니까 저보고 지금 늘 요청을 해주시는 게 10억대, 12억대, 15억 언더로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투자의 상방을 열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늘 질문을 주셔서 오늘 구성남을 가지고 왔는데, 자, 정리를 하면 구성남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해리스톤 은행주공, 그 밑으로 앉아있는 은행 금광구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진상대원, 태평까지 해서 앉아있는 전체 도시가 이렇게 돌면서 전체 새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리하고 싶은 멘트는 이런 것 같아요. 20억이 넘어가는 위례의 단지들은 굳이 이 돈을 써야 할까라는 생각이 많다. 그래서 좀 더 서울의 선택지를 넓혀서 갈 수 있는 마포가 됐든 성동이 됐든 뭐 아니면은 뭐 동작이 됐든 노량진이 됐든 흑석이 됐든 그러한 더 상방이 열릴 수 있는 단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논리인 거고요. 모두가 다 서울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럼 경기도에서 좀 더 삶의 쾌적성을 느끼면서 가격의 상방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지금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구성남으로 가시면 좋겠고, 이제 구성남은 구가 아닌 새 뉴 성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각 지역들마다의 색깔들이 있어요. 다르죠.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이게 끊기지가 않고 음. 물레 창작촌은 창작촌대로, 성수동은 성수동대로, 신도림은 신도림대로, 그들만의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구디는 구디, 네. 강남은 강남, 그 네. 강남 안에서도 네. 역삼, 청담, 삼성 각각의 개성들이 있는데 이 경기도들은 다 또 똑같죠. 뚝뚝 끊기고 똑같고 이게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호수를 왜 멸망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이걸 볼게요. 자, 이렇게 앉아있는 도시들이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네모 반듯한데 시각적 효과를 위해 가지고 넣어놨던 그런 산책로와 정비로와 호수들이 도시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두리 양식처럼 자연산 회가 아니라 양식회처럼 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 드실 때 자연산이 비싸요? 양식이 비싸요? 자연.
자연산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연담화는 자연산을 만드는 과정인 거고요. 이렇게 딱 잘려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돌려보시게 되면 광교, 판교, 분당, 하남, 미사, 지금 위례 이런 모든 도시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이 진짜 소름 돋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구성남은 새로 개발한 도시가 아니고 뭐예요? 원래 있던 도시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담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잘라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재개발. 자연미인.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못생겼는데 크면서 젖살이 빠지면서 자연미남, 자연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신도시 이런데 위례 이런데 뭐다? 성형미인. 컨트롤 C 틀에 놓고 빡 박으면 똑같이 빵빵빵빵빵빵 생기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시의 필승 공식은 뭐다? 가격적 저렴함과 연담하다. 지금 구성남에 있다. 혹은 아까 저희가 돌았던 구역을 가지고 있다. 네네. 하시는 분들의 네. 다음 계획. 다음 계획은 이제 송파에 있는 구축단지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급지를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구성남에서 산성역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저는 15억은 금방 뚫린다고 봐요. 그러면 15억에 팔고 계룡역에 있는 상하 2차 같은 데를 한번 가본다든지, 상하 2차 20평대 5구가 15억 언저리거든요. 그럼 대출 한 1억 받아서 인테리어 해서 새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지금 이제 호재가 터지기 직전이니까 1차는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니면 거여 1, 2, 3, 4 단지 중에서 내가 걸리는 가격을 한번 노려서 한 번 더 스텝업을 한다든지. 뭐 크게 무리하지 않아요. 그럼 또 이러겠죠. 새 거에 살다가 어떻게 구축에 들어가냐. 물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투자의 넥스트 스텝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스텝도 괜찮고. 뭐 아니면 마포에 개발 호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프를 해서 접근을 해본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구성남에 사는 게 멋있어요. 그래도 마포 공덕역에 사는 게 더 멋있어요. 공덕이죠. 그죠? 이제 그런 점프들이 가격대 가격으로 가능하다. 근데 아까 포텐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광명철산에 네네네. 구성남이. 네네네.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천천히 이동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냐면 포레스티아가 한 18억 목전에 찼을 때 노량진에 있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가용단지 뭐 상도나 이쪽으로 점프를 해도 좋지 않나. 5구 정도로. 뭐 상도 더샵 뭐 아니면 뭐 이편한 세상 쪽으로 붙어 있는 고로한 브라운스톤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점프를 하고 거기서 바로 안쪽으로 점프를 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 뭐 18호까지 열리면 뭐 사당 쪽에 있는 우성 쪽으로 점프를 해도 좋고 실제로 이제 산성역에서 수입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갈 수 있는 단지들이 저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 눈에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게 금호두산이거든요. 금호두산이 지금 1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산성역에서 풀파워로 대출을 한 4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금호두산을 노린 다음에 금호두산이 새 거로 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분 한 2, 30억 이상까지 날아가겠죠. 뭐 그러한 전략을 취해도 좋지 않아. 진짜 금호두산은 이주비 받아서 대체주택을 사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전세살이를 해도 되고 거기에 풀베팅을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18억까지 산성역이 열리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셔야 될 곳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는데 사실 갈 곳이 너무 많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대출을 포함해서 한 12억 한 중반 정도 떼고 15억보다 아래의 단지에서 가장 극상의 파워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저는 지금 산성역 쪽으로 앉아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풀베팅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산성역 주변으로 앉아있는 곳들에 대한 상권은 그렇게 극상의 난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아이가 어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스텝을 딱 정해드리면 한 18억까지 국평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한 3, 4억 정도가 3억 한 중반 정도가 더 뛰면 딱 18억이거든요. 그럼 그땐 바로 어디로? 마포로, 성동으로, 아니면 송파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급지들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례는요? 위례에 나 위례는 지금 있다. 뚫리는 뚫릴 텐데 위례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제 강남이 위례가 30억 목전까지 차게 되면 네가 감히 30억이야 하고 더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위례도 20억이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아서 대출을 함부로 일으켜가지고 가격이 터지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뭘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저희 톡방에서 실거래가를 이제 장표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화 시켜서 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신고가가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 무슨 구게요? 관악?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는 관악이 거래량이 많은 건 맞는데요. 지금 최고의 신고가가 속출하는 건 강남이 오히려 더 많아요. 거래량 대비 신고가가 한 발 쏠 때마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려워도 강남, 대출을 규제해도 강남, 뭘 해도 강남이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가격의 상방이 뚫리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관악이 맞아요. 근데 진짜 초고가에 대한 신고가 돌파 비율은 강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와 대면을 해서 만나보고 싶고 상담을 해보고 싶고 저희 톡방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뭘 할까 하면서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부동산 대화 나누는 것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신고가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한 달 내내 생각했던 것들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진짜 가격을 한 땀 한 땀 한 땀 보면서 비율을 보게 되니까 지금 15억 언더, 15억 중후반으로 몰려있는 단지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 신고가 비율을 또 치고 올라가는 건 여전히 어디다?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3개에 있는 구에서만 초신고가가 납니다. 그리고 송파에서도 지금 가격을 주도하는 건 어디다? 잠실 롯데타워가 있는 그쪽 주변으로 해서 나오는 쾌적한 단지들이다. 근데 그거를 여기까지 오기가 뭐니까 서초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돈을 쏜다? 고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쪽에다가 돈을 쏴버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짜증나는 강남구 분들이 어디에 돈을 쏴버린다? 압구정에 돈을 쏴. 그러니까 가격의 느낌이라는 게 오가는 것들이 되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장승배기 쪽에 25억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승배기 쪽 25억 돌파가 머지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흑석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량진은 분양가만 26억이지 입주한 바로 30억 이상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하시잖아요. 분당분들이. 분당이 뭐 새 걸로 바뀌면 30억 돌파할 거다. 부들부들 하시는데 언제 되는데요, 언제? 그러니까 그들이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 딴 데는 또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겠죠. 3기 신도시와 고양 창릉 또 아니면 그쪽 하남 교산 쪽으로 앉아 있는 것들에 대한 가격을 봤을 때 분당의 초구축이 25억인데 하남 교산은 10억도 안 하네. 싸네. 쾌적하네. 3호선까지 뚫리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3호선 9호선이 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남 교산에 어떠한 뭐 루트가 뚫리는 줄 알아요? 부들부들. 그리고 위례신사선 뚫리면 구성남도 접근성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습니까? 트램도 나오고 하면 그럼 뭐 산성력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구성남도 위례도 살기 좋다. 하지만 위례는 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연차가 작아고 있고 상권지가 잘리고 트램이 도시를 더 분절시키고 있다. 호수공원도 그 사이사이의 공원도 도시의 성장 동력을 막고 있고 아까 보셨던 위례의 세상의 전부는 뭐다? 아이파크 주변 몰이 전부다. 너의 세상을 그 정도 틀에 가두고 싶으신 분들은 위례에 계속 꿈과 희망을 실으시고요. 위례 신사선 지금 온통 걸어놓은 거 보셨죠? 통과되면 어디가 더 좋아진다? 강남이 더 좋아진다. 그거는 지금 모든 도시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찾아보시면 돼요. 뭐 지금 한 달 정도 저희가 미뤄질 것 같긴 한데 네. GTX-A가 이제 전면 개통이 되면 저희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몸소 체험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암만 노선이 빨리 뚫리고요. 암만 신분당선 할아버지가 와도요. 사람이 모이고 연장이 되면 될수록 뭐다? 쾌적해진다, 불편해진다? 더 불편해진다. 왜? 인도건도 태워야 돼. 수지도 태워야 돼. 판교도 태워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뽁짝. 그럼 제가 얘기했죠. 감기, 기침, 컬럭. 그럼 1년 365일 내내 그 병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근데 서울 분들은, 송파 분들은 자차로, 뭐 택시로, 아니면 그 균에 노출된 시간을 줄여가면서 어디로? 바로 한방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선사현대 국평 20억 넘어간 거 아시죠? 그때 저희 봤던 드럼통 있는 데 있잖아요. 20억 넘었어요. 위례 목 끝까지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홀로 아파트인데. 그거 진짜 납득이 힘들어. 근데 선사현대는 진짜 선사현대가 있고요. 여기 바로 앞에 8호선이 있거든요. 자, 지금 위례도 8호선이죠. 선사현대도 8호선이죠. 근데 그때 영상에서 선사현대 주변 보셨잖아요. 막 인계동 껍데기랑 그 사기꾼이 그 만드는 족발집이랑 그 보셨잖아요. 근데 그 20억 돌파했다니까요. 아이파크도 없고 스트리트 푸드도 없고 푸드 스트리트도 없고 스타필드도 없어요, 여러분들. 에비뉴 프랑도. 드럼통 하나 있는 동네인데 20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가격에 따라서 맞춰드리잖아요. 그라시움보다 당산 아이파크가 입주한 연한이 똑같은데 당산이 더 가격이 비싸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임장을 하거든요. 제 채널에 그 영상들을 올릴 건데 제가 또순이네를 무조건 갈 거예요. 또순이네 가서 밥 먹는 영상을 제가 올릴 건데 거기 아침에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갈 거거든요. 고기도 먹을 거예요. 점심부터 고기를 뜯을 거라고요. 근데 진짜 허름하고요. 남루하고요. 그 주변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거기. 그래서 당산까지 해서 좀 걸으면서 영상을 풀로 다 찍을 건데 당산 레미안이 24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위례대장보다 당산 레미안이 비싸다니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들? 아, 진짜 당산 레미안 4차가 위례대장보다 신한 인스길보다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위례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쾌적함을. 그럼 서울의 가격을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린 영상이랑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검증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진짜 머리가 나빠서 저는 영상 만들 때 이렇게 한 땀 한 땀 적어가지고 만들거든요. 지금 구성남에서 거여마천까지 올라가는 루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임장 프로그램을 일부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되면 철산도 같이 한번 가볼 생각이거든요. 동선 여력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 한 방에 비교해 보시지 않을까요? 물론 후랭이님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찍어주는 분들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럼 가격의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례는 비싸다. 탈출해요? 접근성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산성역은 가성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도 된다. 왜? 지금 국평 기준으로 14억일 때 18억 이상까지 열릴 수 있는 상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18억까지 먹으면 어디로? 지금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20억 언더 단지로 한 방에 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상하 2차 아파트 쪽으로 가시거나 거여 1, 2, 3, 4 단지를 가서 한 번 더 진짜 인생을 건 쇼부를 봐도 좋지 않을까.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15억 이하, 12억, 뭐 10억 언더 단지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도 좋다. 수지는 날아가고 있다. 태평도 날아가고 있다. 신흥도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다? 구성남은 뉴 성남이다. 구성남 화이팅!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야탑 따위에게 막 기죽고 분당 따위에게 막 기눌리고 그래도 억울한 세월 이제 한 방에 몰아딱 놓고 딱 그대로 막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시기 다가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따봉 나왔네. 아, 따봉. 구성남 열나 좋다. 동작에 이어. 아, 그럼요. 서반포 이딴 마음 버리고 동작구 그 차층을 아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구성남은 유성남이 되는 그 순간부터 뭐 야따부터 그대로 막 그 왜 옛날에 그 있잖아요. 서열 순위 매기기 하면은 갑자기 치킨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뺨 때리면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하잖아요. 구성남이 뺨 때리러 온다니까요, 이제. 자부심 가지셔도. 네,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네. 동작이나 그 사라고 했던 영상들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패는 영상만 조회수가 나와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진짜. 맨날 팬 줄 알아. 아니, 진짜 이상한 게요. 지금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상담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따봉 날린 데는 아무도 안 와요. 동작 뭐 이런 데는 아무도 안 와. 마포도 좋다고 했던 데는 아무도 안 와. 어디서 오게요? 동탄? 분당, 동탄, 광교 이런 데서 온다니까요. 진짜. 강동? 와. 그라시움, 하남, 미사 이런 데서 오고.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계몽이 돼서요.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저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프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팰 때는 패고 또 칭찬할 때는 또 칭찬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영상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1,800만 원, 3,300만 원 받는 그러한 허위 광고하지 않고요. 진실된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 티셔츠 보이시죠? 이제 여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캐릭터를 담은 티셔츠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잼민이가 되게 조용합니다. 왜 조용한지 뭐 늘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 한마디를 실수하면 자기가 밀고 있는 후보들이 잘못해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왜 조용하냐면 실제로 의도하던 바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매물들이 던져지면서 가격의 상방이 눌렸던 것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차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버겁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슈, 벚꽃놀이, 그 다음에 선거, 그 외에 연휴 이런 이슈들을 던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람들을 갖고 놀았던 이슈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5월 4일 날 임시 공휴일을 제정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놀이. 제가 말했잖아요. 놀게 한다고 계속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서 움찔움찔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4월이 됐죠. 지금 보십시오. 밖에 벚꽃들이 다 폈는데 좀 있으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벚꽃놀이 한 1주, 2주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토론회가 일어나고 막 이런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가면서 어떻게 된다? 칙칙폭폭 하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어디로 향해 간다? 상방을 위해서 달려가고. 지금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기름이 19억을 넘었거든요. 클래시아나 그쪽으로 앉아있는 대장 단지들이.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름에 19억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와 정말 제가 놀랐던 게 그 양지 사골 같은 마을을 안 팔고 그 토론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정책에 허점이 있어서 못 파는 거네요. 그 정책을 누가 만들었죠? 정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경제 수장들,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운영하는 수장 4명, 그때 F4라고 나온 인스타 그런 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남이요. 강남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뭐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용성길, 뭐 그다음에 뭐 장길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이랑 기름이랑 막 그런 데 집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다산 이런 데 집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처럼 힘을 빼게 만든 다음에 선교로 이렇게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다 우 이렇게 다 긁어 하는 거예요. 아, 돈도 줍니다, 참. 전쟁 뭐 위로금. 뜬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위로금 막 그러니까 화폐량을 계속 늘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인스타나 그런 댓글을 달았던 것 중에 제가 기가 차는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이니까 환율을 1,500원으로 막았지 윤석열이었으면 1,200원이 됐을 것이다. 뇌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환율의 개념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면 무지성으로 I love you를 날리는데 아 진짜 그분은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집을 팔 마음이 없어요. 왜? 모든 일이 잘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운장 여러분들 무장 중에 제일 하수가요 힘만 센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들을 모두 이겨내는 최고의 장수는 운이 좋은 장수 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사이드로 가고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 뭐다? 아까 여기 오면서 뭐 봤죠? 위례 딱 올라오면서 뭐 봤습니까? 신혼 모아타운 맞죠? 신혼 모아타운. 공공. 다 공공에 살아라. 새 아파트 공공으로 줄게. 그래 놓고 뭐라고 꼬시죠? 일반 분양될 거니까 여기에 눌러 살면 저가로 살다가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민간하고 임대하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까? 브랜드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 가격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아파트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인터넷 게시판에 그게 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 글을 좀 꼭 봐주세요. 롯데월드에 갔더니 하이패스 용권을 써서 줄을 안 서고 가는 애들이 너무 위화감을 만들고 내 아이가 차별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러한 모든 제도를 없애시고 우리 모두가 평범하게 롯데월드를 즐기는 걸 만들어주세요. 그 매직백스.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롯데월드가 아니라 아차산을 가야죠. 애를 데리고. 아차산 가서 백숙을 드세요, 여러분들. 아니 매직 패스는 안 되고 롯데월드는 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럼 안 가야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점점 뇌가 없는 수준으로 몰아가고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자본주의에 가지고 오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인이 평등한 게 좋으면 그냥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자꾸 코너에 몰아놓고 배급을 해주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잘못된 게 누구의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국가 방어력이 얼마나 없냐면 석유 제품 파동이 일어나면서 뭘 못 사죠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비닐도 못 사게 그러니까 만들고 이거는 있지 좀 않습니까? 커요. 그럼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사진 보셨죠? 그 쓰레기를 10배 20배씩 막 압축해가지고 무슨 그 뭐죠? 옛날에 드래곤볼에는 호이포이 캡슐도 아니고 캡슐처럼 쓰레기를 압축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대재앙의 시대를 연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래놓고 자기 집은 스멀스멀 가격을 계속 팔았다 안 팔았다 팔았다 안 팔았다 밑장 빼기하고 간보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이제 모든 정보는 오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분당은요 토지거래 허가 내역에 대해서 열람을 불허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사셨던 집에 대해서 누가 샀는지 대출이 얼마 있는지 사실 다들 보여주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정보만 열람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도가 안 좋아지니까 뭐래요? 아 전세 세입자 때문에 못 파는 거였군요 하하하하 이러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야 송강호 아저씨 뺨을 때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거의 뭐 백상예술대상 나무주연상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심리적 만족감과 도파민이 터지는 멘트에 터질수록 뭐가 터진다? 여러분들의 자산은 경기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듯이 땅에 자양분으로 뿌려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은 그 요즘에 음쓰 기계 있잖아요. 넣으면 붕 해서 뭐로 버려요? 그 거름으로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과 그 마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저기 막 길거리에 뿌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진짜 여러분들 국힘이 그냥 저는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 할복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푹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죽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은 전체 에브리 모든 곳이 뭐가 되어간다? 공공과 그 다음에 그들이 지배하는 그 그늘 아래서 피폐하고 썩어가는 그런 피폐한 삶들을 살아요. 근데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개발과 모든 지역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가격의 편차와 격차는 어떻게 된다? 압도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유연하게 잡아서 이제 거기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나만의 길들을 찾아야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성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놓고 있다가 나는 이제 못 돌아가겠는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10억대에서도 해볼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이렇게 탁탁탁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해가지고 치고 골을 넣듯이 나만의 테크트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골 구성남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봉을 오래간만에 날렸는데 이제 무슨 성남이라고 했어요? 뉴 성남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 야수의 입에 들어가서 지금 기회를 찾으라고요. 그가 만들었던 성남의 본거지에서 살 길을 찾으라고 제가 갔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랑이굴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성남이 왜 좋냐면은요, 밑에서 양지마을 쪽에서 버프를 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눌리지 않습니까? 더 비싸지니까. 그럼 여기서 튕겨놓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싼 새 거인 어디로 간다? 구성남으로 간다. 왜? 자기의 거주지에서 가장 멀지 않은데 합리적 가격으로 새 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로의 접근성도 여기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구성남은 위치적으로 가장 전략적 요충지에 앉아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못 막잖아요. 상대원이랑 이쪽으로 앉아있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테크트리를 찾는 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네. 정부의 생각이나 타이거님의 오늘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재개발이 참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매우.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만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공개적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염리사나 뭐 자양 4구역 제가 사실 자양도 안 좋아하는데 성수가 너무 날아가니까 거기를 따라 붙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가격의 밸런스 뭐 한 10억 언저리로 봤을 때 지방러들이 서울에 진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뭐 그러한 난이도를 좀 견디면서 올 수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을까. 뭐 상대원, 수진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10억 언더로 돼 있는 건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수진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지금 그 돼 있는 구역들이 원래 6억 언더였는데 지금 P랑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실제 거래를 하면 7억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7억으로 여기에 배팅을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롤 모델이 어딜까 하면 신흥역에 있는 하늘채 랜더스원이나 포레스티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생각해 보면 6억 주고 샀을 때 신흥역에 있는 하늘채가 지금 한 13억 정도를 한다. 그럼 포레스티아가 14억 정도를 한다. 그럼 이 정도 사이는 가겠죠. 그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분담금을 분담하고 여러 개 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에 나오게 되면 한 1, 2억 정도를 부담을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이익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더 늦게 되니까 상방이 덜 열려 있을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캡바가 있다고 한다면 가도 좋다.
그리고 뭐 은행 주공도 지금 뭐 입주권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금빛 그랑매종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가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내가 이제 10억이 없다, 돈이 작다 이렇게 하면 올라갈 때 상방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뉴 성남을 간 거예요. 뉴 성남. 왜? 정부는 아무도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비교하시는 부동산 강사분들이 있어요. 뭐 상업적이지 않아서 좋다, 뭐 차분해서 좋다. 와, 근데 그분들 뭐 팔고 있는지 좀 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3만 원짜리 티 한 장 팔고 있는데 걔네는 막 5만 걸 다 팔잖아요. 강요하고 아닌 척하면서 뭐 따봉 날리면서 막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따뜻한 위로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녹이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등에는 뭐만 날아온다? 칼만 날아온다. 상업적이지 않은데 강남 다주택자네? 뭐 강남도 다주택자고 뭐 건물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온갖 서비스를 다 런칭을 하더라고요. 피를 빨려고 막 빨대를 막 5만 대 다 꼽더라고요. 무슨 코코넛 주스 만드는 줄 알았어요. 코코넛 주스를 그 딱딱한 걸 뚫어가지고 빨대 빡 꼽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그 TV 토론을 보니까 그분께서 밀려고 하는 후보가 이게 좀 약하시더라고요. 스피커가. 그런데다가 지금 자꾸 이슈가 터지고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그 지금 현재 시장분에 대한 민도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 진짜 모든 댓글들의 뉘앙스가 똑같아요. 4선 동안 한 개 한강버스 오리배 뿐인데 얘한테 뭘 믿고 더 맡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서울을 하나도 좋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시장에게 기대를 하는 거 뭔가 가시적으로 변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을까. 근데 박주민 의원은 신임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임대료 가지고 장난쳤죠. 그리고 지금 그 외적으로 나와 있는 후보분들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서포트들이 저는 합쳐지면은 뭐 특별한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 뭐 지금 뭐 나와 있는 유력한 후보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힘은 서로 지금 칼을 찌르면서 내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체 정부의 수장과 지금의 서울시를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합이 맞아서 합체가 되고 약간 볼트론처럼 있잖아요. 언제적 볼트론이야? 볼트론이 돼서 합쳐지게 되면 이제 다리는 뭐가 된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전체 시계열이 나온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지사가 확정이 되는 시점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엄청난 푸시가 들어갈 겁니다. 왜? 외곽에 우리가 지었다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이제 또 사람들이 분산을 시키겠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서울 사람들이 가격을 못 이기고 경기도로 밀려나는 순간 서울의 가격은 더 어떻게 되게요? 떡상. 그리고 서울은 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 서울의 인구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례처럼 하남 미사처럼 교산처럼 쾌적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붐빌 거예요. 왜? 오늘 아침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말만 되면 경기도민들이 서울에 돈을 쓰러 들어오는 인구 밀집도는 앞으로 더 어떻게 된다? 올라갈 거다. 위례 신사선이 뚫리면 위례의 10대, 20대들이 바로 위례 신사선을 타고 어디에? 빵 내려서 신사에 내려서 그 다음에 동탄에 GTX가 내리면 동탄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삼성역에서 코엑스에서 파르나스몰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계속 연장되는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쾌적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가치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한 호재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돈 뿌리는 거 맞췄고 연휴 가지고 했고 꽃놀이 맞췄고 했죠. 지금 이렇게 넘실넘실 돼서 흘러가면 이번 달 지나면 바로 선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또 조작된 여론조사 나오겠죠. 뭐 시장 뭐 민도를 집어넣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좀 있다가 한 2시간 되면 당선 빡 뜨고 이제 그냥 막 와 하고 막 또 국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막 막 당대표 물러난다고 막 인사하고 참패를 지고 물러나겠으면 또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어차피 이번은 민주당이 압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겠죠.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인 뭐 그러한 분들과 또 그 다음에 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콜라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연차가 괜찮아질 건데 저는 뭐 올해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부터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산안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풀고 있는 돈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폐량을 통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은 거의 막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임장 오는 트렌드가요, 저에게 지방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어디를 사고 싶어 하시게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요. 근데 이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난이도에 대한 밸런스를 아니까 뭘 맞추고 싶게요, 이제. 아, 좋아. 나 그냥 돈 많이 버니까 지방에 좋은 집에 월세 살게. 10년 진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질 테니까 서울에 이 돈으로 사야 될 좋은 지역이 뭔지 알려줘. 그 정도로 적극적이군요. 네. 월세로 주저앉더라도 네. 나는 서울에 배팅을 하겠다. 풀 배팅을 하게. 그래서 뭐 신당식, 자양, 그다음 성수, 장위. 그러니까 금액대로 장위 한 5억. 그다음에 노원 쪽으로 해가지고 앉아 있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추릴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뭐 한 6, 7억. 그죠? 그러면 신당 10이랑 신당 8이랑 앉아 있는 것들에서 한 10몇 억. 그럼 거기보다 돈을 더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방배 13이랑 15 자체가 물건이 없어요. 얼마인지는 다들 아실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도 물건이 없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욕하셨던 노량진 쪽에 구축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매물이 없어요. 한 개, 두 개. 본동 신동아 9억 안 했는데 지금 14억 아래 15억 아래 매물이 있어. 그럼 얼마 올랐어요? 6억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집값에 대해서 상방을 뚫었다 안 뚫었다, 매물이 잠긴다에 대한 뉴스를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1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코에 막 물이 차서 익사하기 직전이면 뭘 주죠? 유류. 그다음 지원금, 뭐 이상한 지원금들 계속 주면서 어프 하고 나서 이제 힘 좀 빠지는 것 같으면 다시 어디가 머리를 꾹 누르고 어디에 담굽니까? 물에 담그고 고문을 하는 거죠. 남영동에서 했던 고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어디였지? 국정원, 중앙정보부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님, 뭐 정부의 뭐 장관님 지금 비닐봉지를 못 싸서 죽을 것 같아요. 어프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이렇게 쓱 들어 올려가지고 이러다가 한 장 딱 던져주고 나서 바로 부르르 담궈가지고 죽이게.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매매도 매매인데 지금 전월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노원에 상계 쪽에 있는 주공이랑 구축단지들 월세 200이에요, 200. 아니 말이 좋아 200인데 노원이에요, 노원. 그러면 노원이 200이라니까. 200이라니까. 제가 지금 전월세 다 털어보고 온 거예요. 원베일리가 지금 보증금이 8억인가 10억 들어가야 월세가 500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한 5억대로 내려가잖아요. 월세 얼마인 줄 알아? 800, 9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뭐다? 아파트로 월세를 받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현장에서 다녀보고 있는 팩트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식이 낮다고, 지적 수준이 낮다고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영상에서 대본도 없이 말을 잘 하느냐? 내가 보고 느낀 거를 그냥 사고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앞으로 뭔가를 풀어주고 개발을 하고 할 필요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왜? 그들의 말대로 지지율이 70%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통 모아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토허제 받지 않아도 되는 신통 기획이 4개인가 5개인가가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사도 좋다. 이미 뭐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말고는 뭐 초기 모아 신통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이 없는데 서울에 실거주를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배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론 쪽에 있는 초기나 이론 쪽에 모아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는 서울 삼성병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요, 진짜 극상의 수준에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이 모여 있는 곳들은 그 주변에 의사 수요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개발을 해도 전세 수요든 입주 수요든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대전에서도 봤고요, 울산에서도 봤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있는 곳을 다 봤어요. 실제로 광주에 조선대 의대도 있거든요. 그 주변에 개발된 아파트들 수요를 다 맞춰요. 대전에도 뭐가 있죠? 을지대 병원이 있죠.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가봤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을지대 주변도, 그 다음에 거기 어디 충남대인가 충북대인가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충대. 충대에 있는 병원에 앞에 있는 센트럴파크도 모두 임차가 누구로 맞춰진다? 의사쌤들로 맞춰. 자, 보세요. 광주, 울산, 부산, 대구, 대전 모든 병원. 자, 그리고 대구에도 파르마 병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가 돈이 너무 없다, 빌라라도 사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니까 막 제보를 해요. 야, 너는 빌라도 못 사게 하고 아무것도 못 사게 하고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동 해가지고, 이런동.
일원동에 거기에 딱 모아랑 거기 수서 1, 2단지 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마을이 딱 하나 있어요. 삼성병원 쪽으로 앉아있는. 네, 거기도 신통 또는 뭐한데 카테고리가 그쪽인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이 다르죠. 강남에 접근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나오는 애들은 뜯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뭐라도 된다? 네. 땅의 가치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신림 1, 2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5억, 6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가시권으로 나오는 웬만한 재개발들은 거의 10억이 넘어갑니다. 봉천 14도 거의 10억 정도 해요. 봉천 14 가보면 진짜 언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얻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신림 1도 싫다고 한다면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주거와 투자를 같이 갈 수 있는 단지들을 봐야 되는데, 뭐 신당도 어렵다 하면 좋아, 오케이요. 그러면 강남 접근성이 나오면서 평지에 앉아있고 그래도 빌라촌이긴 하지만 민도가 너무 썩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찾아보면 좋아요. 내가 자란 곳이 구성남 지역이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뭐 수진 비싸긴 한데 상방이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최대 가치의 반증은 뭐냐면 서울의 월세가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원래 집값은 전세가가 밀어 올리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전세가가 50%가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도 하고 있고 한데 왜 자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월세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월세가 나오는 것들을 수익률로 전환을 하면 그 아파트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수익률이 높아야 아파트 가격이 비싸질까요? 수익률이 낮아야 아파트 가격이 비싸질까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방 구축. 근데 여러분들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들은요, 진짜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1%에서 1.5% 사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익률로도 가격이 계속 밀어 올려지는 거예요. 왜?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익률 1%만 잡아도 매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계속 상방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노원이 200인 걸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을 만든 건 누구다? 제가 아니에요. 지역을 디스하고 까는 제가 아니라 이 정부, 이 세상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분들이 만든 걸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시는 거, 와, 그렇게 토하는 거죠. 표 던졌는데 월세 박 이러, 와, 돈 다 토해내는 거.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딱 던졌는데 월세를 딱 넣어가지고 나의 자산을 토해내게, 와,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몇 배로. 노원 기름의 월세가 제가 기사에서 3배 이상 올랐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100%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깨어나시고요. 일어서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자꾸 몽 이런 거 입지 말고, 이 발에 막 H 달린 신발 이런 거 신지 말고, 자꾸 목에 그 이상한 거 꽃 그려져 있는 거 막 이런 거 메고 다니지 말고. 그 약간 이 목에 매는 목걸이는 그 있잖아요. 그 뭐지? 머그샷 찍을 때 이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는 이제 그 수감 번호 있잖아요. 수감 번호. 뭐 752번 뭐 이렇게 느껴지고. 왜 자꾸 똑같은 걸 입어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좋은 날, 뭐 이렇게 사람들 번잡하신 데 가지 말고요. 도서관 가셔서 좀 책도 읽고요. 심신 수양도 하고 좀 비워냈으면 좋겠고요. 선거 꼭 하러 가시고요. 아직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거 맞죠? 지금 거의 뭐 우유주사 이런 거 너무 많이 맞아 비몽사몽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맞은 듯한 느낌이다. 민주주의 색깔이 흐려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하더라도 나의 길을 가야 되니까 10억대부터 갈 수 있는 이제 단지를 괜찮다고 따봉 날리는 단지 보여드렸죠. 이렇게 돌파해보죠. 6월 이후에 시장들이 선거를 당선된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보면서 잠잠해질 건데요. 여기서 저는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브레이크.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사라졌는데 이제 슬금슬금 치고 올라오는 단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건 뭐예요? 정책자가 시장을 한번 이렇게 막 찌부러뜨려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뭔가 약간 찬스나 아니면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쏘겠죠.
그래서 뭐 지금 6월 이후의 정책보다는 저는 지금 사셨으면 좋겠다.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는 이 가격에 죽어도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드릴게요. 지금 10억에 거래되는 단지가 맥시멈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이 떨어진 매물이 6월 이후에 나오잖아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12억 되는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파를 해서. 그럼 그것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하방으로는 무한정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1억만 떨어져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상방의 신호가 나오는 게 거래량이 그 단지에서 그 월에 3건 이상 터졌는데 2억 정도, 그러니까 20%를 돌파했다. 전고점을 20% 돌파했다. 그럼 따라붙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12억 정도를 찍어버리게 되면 15억 이하 단지에서 대출이 5억을 받을 수 있고 6억을 받을 수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이 거의 다 차가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따라붙기를 해야 6억을 대출받아서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하방으로는 10%, 상방으로는 20% 뚫리면 바로 따라붙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추이를 보시는 것보다는 좀 한번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6월의 기회를 또 놓치신 분들은 언제를 주목하셨으면 좋겠냐면 추석 명절을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가격대보다는 좀 올라가 있을. 근데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어떠한 이슈가 터진 이후에 3개월마다 뭔가를 계속 던졌잖아요. 그럼 6월에 지선이 끝나고 나서 시도지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들 수는 없거든요. 정부에서 또 걔네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딱 타이밍상으로 한번 흔들 타이밍이 돈 쓰거나 놀아야 되는 시점에서 또 하고 있을 때 뺨 때려야 되니까 명절 전후가 될 거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약간 놀러 가야 되니까 또 정신을 잃을 때 시장의 직격탄을 맞아서 어버버버버 하게 되면은 그때가 찬스일 수 있다. 여전히 사셔라. 그리고 지금 뭐 간을 봐야 된다면 6월 이후에 상방 하방을 정해드렸고 6월도 놓쳤다. 그럼 언제를 주목해야 된다? 9월까지 정책을 보고 나서 선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꼭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은 지금 이렇게 보합한다 하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따라붙기 해도 좋다. 올해까지는 충분히 따라붙기 해도 좋으니까 찬스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희 톡방에 오셔도 좋고 임장 신청하셔도 좋고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하나 하자면 25일 날 제가 무료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호랭이TV랑 같이 콜라보로 무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4월 25일 날 링크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전 강의, 오후 강의에서 많은 분들 오시라고 자리를 많이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호랭이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진실된 의견을 전달하는 타이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